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시흥시의 수건사업인 100옷 서울대병원이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원 부담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됐던 오산시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지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옷 서울대병원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시흥시.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과 현대건설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건립 사업이 첫걸음을 뗀 겁니다. 시흥 100옷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현대건설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료와 연구를 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대병원이 조성되면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등과 연계 협력하며 바이오 연구 개발 및 기업 유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시흥시는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서울대병원이 유치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 800병상 규모로 지어지는 100옷 서울대병원은 사업비만 5,8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시흥시에 공사비의 1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파업 장기화에 따른 서울대병원의 운영 적자로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의회는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이미 승인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추가 재정 지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채도 한 2천억 발행했고 올해 본예산도 감액 편성했고 또한 시흥도시공사도 공사채 299억을 발행하겠다고 시의회 보고도 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87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서울대 시흥병원에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야 되겠고요. 특히 병원 건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됐던 오산시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병원들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오산 같은 사례를 보면 서울대 병원 측과 오산시는 지금 소송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한 번 더 검토해달라.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8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힌 시흥시와 서울대병원. 재원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일정대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신계훈 과천시장이 위례 과천선 노선 변경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민의 민원과 서울시의회가 우면동 노선 정원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낸 건데요. 위례 과천선이 확정된 취지가 있는 만큼 노선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계훈 과천시장은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위례 과천선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노선 변경이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저 주암역은 그리고 주암지구 발표할 때 주암역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지하 차고였습니다. 차고지를 서울대공원 지하에 넣는 거를 저희가 차고지를 받는 거 조건으로 주암역이 들어선 거고 신도시 3기가 발표되면서 이것이 운원역 과천지구역 저희 청사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신도시 3기 발표할 때 됐던 거였거든요. 신 시장은 서울 쪽에서 노선 변경을 계속 요청하는 건 원래 취지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원래의 당초의 취지를 살려야 이게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노선을 바뀌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국토부 장관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신 시장은 서울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과천시의회나 주암지구의 화해산업진흥협회가 말한 것처럼 차량 기지를 막거나 4천억 원 투입을 처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디 지구가 하나 발표가 됐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그거 노선이 바뀌어진다는 거는 저는 국가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또 국민하고의 신뢰 차원에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과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될 그런 문제이지.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제3자 공모를 거쳐 위례 과천선 건설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계영 과천시장이 요청한 대로 원래 노선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서울로 틀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올해 화성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일반구 4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서부권에는 구청이 1개만 들어설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새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대현 씨. 개업을 준비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000원짜리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을 이동했던 겁니다. 식당을 내면서 보건증을 하러 가려고 보니까 남양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양에도 없고 향남에 있다 이거예요. 지난해 화성시가 구청을 4곳에 만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서부권역의 구청 예정지는 향남. 남양읍을 생활권역으로 하는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성시의 균형발전 약속을 지키라며 삭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송산과 남양, 향남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역에 하나의 구청을 두는 화성시의 계획은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만세구와 효행구, 병점구와 동탄구로 잠정 결정한 일반구 획정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제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민 의견 수렴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화성시 서부권역의 행정 수요를 고려해 구청의 기능을 행정복지센터에 배분하거나 출장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일반구 설치 비상대책위원회는 남양권역의 구청 설치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끝까지 여기 남양에 만약 안 들어선다라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편입을 안산으로 우리는 안산이 가까우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멀어서 못 가겠다. 화성시 일반구 설치 비대위는 전국이 안정되는 대로 행정안전부 방문과 집회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도가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부도의 해안도로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소식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계속해서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화성시의 제부도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도로가 나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도로를 함께 이용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제부도 입구에서 제부 마리나를 거쳐 제부항까지 약 1km 구간의 해안도로 폭을 확장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를 만듭니다. 52억 원을 들여 5.5m인 기존 도로를 10에서 15m로 확장해 인도까지 확보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도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좋겠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네. 그러나 제부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간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 2번 열리는 제부도 진입도로를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며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높이를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발이 묶여 대처하기 어렵고 생활의 불편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심이 3m 정도 육박하니까 중간 지점에를 한 3m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평행선을 이뤄가지고 도로를 높여주시면 그러면 우선 주민들이 생활이 자유로운 통행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화성시는 기존 도로보다 30cm에서 1m가량을 높이는 제부도 진입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며 6월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통행 가능 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상시 통행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상시 통행이 가능할 만큼 도로를 높이는 것은 바닷길에 열리는 제부도의 특징이 사라지는 것이라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여기 3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우리는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해달라. 관광 명소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지,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용수 공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당댐으로 부족해서 화천댐에서 공급받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다음 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모두 4개의 생산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인 남사 이동읍 일대엔 6곳의 반도체 생산시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용인 지역이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물 공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용수가 부족해 목표한 시설 증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연구원은 2035년 정도면 용인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용수는 하루 167만 2천 세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팔당댐 등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중앙정부가 화천댐에서 부족한 용수를 끌어온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전후로 그 화천댐으로 유입되는 물량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감소된 양 자체가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수량 자체가 줄었고요. 기후변화에 되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 작다는 건 급히 마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지역이 물 공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용인 이동 저수지를 비롯한 지역 수자원도 용수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팔당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부 측에서 공급하는 물량과 하류 측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나눠져 있어요. 서울시가 남아도는 물량 자체를 조금 경기도에 배분할 수 있는 부분. 이동저수지나 아니면 고산저수지 같은데 저수용량 자체가 거의 1,500만 톤, 2,0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경기 남부권역으로 공급.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속도 또한 강조되는 가운데 기반 시설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지자체 간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올겨울 눈이 자주 내리면서 빙판 깰 걱정도 늘었는데요. 덩달아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폭설이 많았던 용인 지역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입니다. 용인의 한 도로 위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이 자리합니다. 아스팔트에 금이 가고 움푹 파인 이른바 도로 위 지뢰, 포트홀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딴 폭설에 포트홀까지 늘면서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것도 걱정이지만 중간중간에 포트홀이 생겨서 운전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있어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고 그냥 훅 지나치면서 크게 철커덩하는. 도로에 스며든 눈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데다 제설 작업으로 뿌려진 염화 칼슘도 포트홀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예년에 비해 잦은 눈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포트홀 현상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용인 지역 도로에서만 올겨울 1,700개가 넘는 포트홀이 발생한 겁니다.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염화칼슘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트홀 그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난해 대비 잦은 폭설과 한파로 포트홀이나 제설 작업량이 1.5배에서 1.7배가량 늘어나는 눈 소식 원인으로 꼽히는 지구온난화가 결국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화성시가 독점권을 갖고 생산하는 명품 쌀 수향미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화성시가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향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화성 지역 농협들이 종자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화성시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명품 쌀 수향미. 풍미가 좋아 비교적 비싼 값에 팔립니다. 2032년까지 12년간 수향미를 독점 생산하는 비용은 자그마치 80억 원. 이 중에 70%에 해당하는 56억 원은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화성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향미가 재배,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성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아직 제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가 충남 서산의 한 정미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을 구매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수향미의 품종인 골든킨 3호와 92%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는 식품 신품종 보호법과 특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1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성시에만 공급돼야 할 종자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는지,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와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성시와 농협이 수향미의 전용 실시권을 사들인 것은 쌀값 하락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 종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그 골든킨 3호 명품 쌀 수향미를 생산하는 주체가 이제 농민이거든요. 농민들의 이제 권익 신장이라든지 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는 이제 농민들이 다 가져가겠죠. 이제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이제 가격이 하락할 테고요. 화성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수향미의 생산과 관리를 맡고 있는 화성시 명품쌀 관리위원회의 정관을 개정해 시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오산경찰서가 지난 11일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 이후 심리적,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 개 기관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된 피해자에게 후원 기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산에 있는 경기 테크노파크는 유망 기업의 제품 개발을 돕는 이른바 기술 닥터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힘든 도내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신제품들이 나오고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화공단의 한 소방안전용품 제조업체에서 만든 비상구 음성 유도 등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와 무선 수신기를 갖추고 있어 설치가 간편하고 공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배관과 배선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대폭 감소되고 화재 시 선이 없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아서 오작동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융합 혁신 품목에 선정됐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경기 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제품 개발 상담부터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 홍보와 마케팅까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는 2009년부터 기술닥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매년 60억 규모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900에서 1000여 개사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 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도내 유망 제조업체의 우수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닥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 공고 또는 별도 마련된 기술닥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평촌아트홀에서는 오는 2월 22일 토요일 사막, 정글, 우주로 떠나는 꿈속 여행, 어린이 뮤지컬 폴리팝을 선보입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보며 감각을 자극하고 예술적인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폴리팝이라는 공연을 기획 공연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공간과 물체의 다양한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하는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아트 공연으로 다양한 장난감이 등장해 온 가족을 환상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미디어 아트와 빛의 드로잉을 활용한 시각적인 연출은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두 주인공 악사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사운드가 공연을 더욱 유쾌하게 만들며 생동감을 더해서 관객들은 무대와 함께 호흡을 하는 느낌을 받으며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팝은 천방지축 주인공 폴리와 폴라의 하룻밤 꿈속 여행을 그린 공연입니다. 폴리와 폴라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날 이들 앞에 나타난 몬스터 몽이 안내한 상상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폴라와 폴리를 따라 관람객들은 집에서 사막, 사막에서 정글, 정글에서 우주로 이들의 꿈속 여행에 동참합니다. 어린이 뮤지컬 폴리팝 공연은 평촌아트홀에서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 1일 1회 공연하며 36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합니다. 공연 관련 예매는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긴 겨울방학 동안 춥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지쳐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을 함께 보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영상과 유쾌하고 생생한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폴리팝 공연으로 아이들과 함께 실감나는 꿈속 여행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